오늘의 주제는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눈꽃 감기라고 해요. 특히 아이들이 아데노바이러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눈병 코로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요? 요즘은 워낙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는 정말 엄청 여러 종이고 계속 변이가 일어나면서 백신을 만들 수가 없고 그냥 계속 걸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감기 바이러스의 특징이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 특징은 열이 좀 많이 나고 우리 뭐 감기 걸리면 보통 이쪽에 불편감이 주로 생기잖아요. 약간 몸살기 정도 있고. 근데 얘는 좀 깊숙이 침투해서 장염도 일으키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결막염도 일으키고 이러니까 결막염 때문에 이제 충혈이나 눈곱이 많이 끼게 되고 그렇죠. 증상이 좀 심한 편이에요. 일반적인 감기에 비해서. 전염력도 좀 강한 편이고. 그럼 약간 뭐 독감처럼 그렇게 심한 감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한 감기인데 좀 다채로운 부위에 감염 증상이 생긴다. 일반 감기는 이 정도의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얘는 좀 위까지 그리고 설사나 이런 장염 증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 초기 발견 시 어차피 치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감기이기 때문에. 그럼 대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네. 아데노바이러스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사실 요즘은 유행을 안 하는 게 없어요. A형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B형 독감도 있고 그다음 일반 감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저도 최근에 감기 걸려서 되게 오래 기침을 하고 있고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백신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증 치료 일상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살도 너무 심한데 일할 수가 없고 눈곱 계속 결막염 생기고 감기의 문제는 2차적으로 점막을 손상시키면 점막이라는 건 외부의 세균 침범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깨지니까 2차적으로 세균이 침투되면서 세균성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합병증으로 생기지 않는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감기가 오래되면 축농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코세척이나 약물 치료 같은 걸 같이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염증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가 걸리고 나면 면역력이 좋은 분들은 사실 병원에 그렇게 방문하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일을 빨리 해야 되는 상태에서 컨디션을 조금 좋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처방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분들은 와서 처방을 받으시는 거고 보통 하루 이틀 몸살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진통소염제를 많이 사용을 해요. 대부분 진통소염제, 타이레놀은 약국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버티시거나 증상이 좀 오래되는 것 같으면 이제 합병증이 없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막염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는지 코막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축농증으로 넘어가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게 또 폐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기침가래가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항생제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폐렴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엑스레이를 찍으러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네네. 감기를 걸리면 내과,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네네. 어느 진료과를 가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비인후과는 보통 이제 코랑 목을 많이 보는 과이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생겼을 때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뭐 내과는 합병증, 특히 폐렴이 동반됐을 때 치료를 보통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처방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과에서 진료를 하시는 거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다 처방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를 이용을 하시고 내가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이 있는지를 흉부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보고 싶다고 하면 내과를 진료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감기고 코막힘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아데노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름철입니다. 수영장도 이제 많이들 가실 건데 네네. 물로도 전염이 되나요? 물로 전염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력이 아주 강한 편이고 이거는 사실 예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특별히 방법은 없고 청결하게 이제 소독을 하는 곳을 찾아가거나 그러면 대신 염소가 많으니까 피부 자극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데노바이러스는 물로도 전염이 가능하고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다. 걸린 걸 아셨다면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잘 사용하시고 손을 좀 잘 씻어주는 게 좋겠죠. 개인위생을 개인위생을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